전국에서 삿바좀 차봤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인 이곳. 스포츠 설 특집 우리 씨름을 소개합니다. 저와 함께 씨름을 소개할 분들은요, 어떤 스포츠를 이야기해도 재밌게 만드는 두 분이죠. 정현호 KBS 스포츠 PD,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아, 저는 아마 그 씨름 중계하느라 이번 연휴도 네.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, 두 분 솔직히 명절에 씨름 안 본 지 몇 년 되셨죠? 저는 일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아, 항상 보시네요. 네, 중계를 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선후배들이 중계를 제가 안 나가더라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약간 의무감에 있어서라도 좀 보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김지한 기자는요? 저는 한 10년을 못 보다가 어허. 네. 재작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. 오. 네. 왜 그 재작년부터 왜 갑자기 보셨어요? 김종현 아나운서가 중계를 하면서 네. 자기 부담을 파는 네. 질문을 했구만. 네. 그것도 재밌게 또 하다 보니까요. 맞아요. 또 뭐 재작년에 그 씨름의 희열 때문에 또 관심도 높아지고 워낙 또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니까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잠깐만요. 여기서 마이크를 이거 약간 떨어뜨려 놓고 해야 돼요. 그래서 약간 밀고 좀 더 한 저 정도로 밀고 더 바깥 아니 마이크를 바깥으로 아, 이렇게? 네네네 약간 떨어뜨려 놓고 말씀하셔야 제 돼요. 거는 괜찮아요? 이게 그 정도면 너무 붙으면 안 돼요. 이 정도? 오히려? 이 정도? 네네. 오케이. 네, 뭐 명절에는 뭐 씨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제가 뭐 씨름 캐스터기도 하고 이 씨름 이야기 한다니까 그래도 아는 게 많아서 좀 재밌게 오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네. 씨름이 뭐 보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온 국민이 다 아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은 아는 스포츠죠. 제 기억 속에도 명절 한 오후 2시쯤 돼서 네. 배불리 점심 먹고 온 가족이라게 사실은 그 남자 어른들만 좀 모여서 보긴 했지만 둘러앉아 보는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앞서 나왔던 씨름의 희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 팬층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좀 반가운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씨름의 희열 이야기를 초반에 많이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네네. 같은데요. 그 프로그램 덕분에 그래도 여성 팬들도 많이 늘었고 예. 또 이 연령층, 그러니까 즐기는 연령층도 많이 이 젊어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서 뭐 이제는 씨름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포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네요. 두 분도 일적으로 말고 그냥 뭐 어릴 때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해서라도 씨름에 관련된 추억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저는 친척집에 가면 이제 그 씨름을 보시다가 어른들이 저희 사촌들이 다 나이가 비슷했거든요. 예. 그럼 이제 서로 씨름을 붙입니다. 씨름을 즉석에서 씨름이 아니라 씨름으로 네. 즉석에서 열리면 이제 저보다 동생들이 많았는데 다들 저보다 체격이 컸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태백급 정도였고 이제 동생들이 다 한라급, 금강급 이래서 항상 졌던 예.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. 그 은근히 자존심이 좀 상할 텐데. 아, 그러니까요. 김지한 저도 기자는, 그 보통 씨름을 하면 제가 이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. 예전에 또 이 씨름으로 이 실기 평가도 했었거든요. 아, 뭐 맞아요. 체육 시간 이럴 때. 네. 네. 그때 실기 평가 했었을 때 거의 이긴 적이 없었고 동생하고 했었을 때도 뭐 거의 이긴 적이 없었고요. 제가 모두 동생한테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. 네. 좀 삿바 잡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. 맞아요, 근데 맞아요. 저는 그거보다가 역시 보는 재미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. 초등학생 때 가족들끼리 그 명절에 뭐 이게 장사 씨름 대회 이런 거 하면은 네. 장충체육관에 보러 갔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고요. 당시에 뭐 꼬마 장사 백승일 그리고 뭐 이태현 이런 선수들이 소속돼 있던 그 청구 씨름단이 있었거든요. 아, 네, 있었죠. 예, 그 팀 응원하고 또 특히나 애들 또 가상 스포츠로 이제 동생하고 같이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, 너는 뭐 백승일하고 뭐 나는 뭐 신봉민 할게 해가지고 그렇죠. 예, 우리 마음대로 씨름해가지고 일부러 뭐 백승일이나 이태현이 우승하게 하는 그런 어떤 뭐 가상 게임 같은 걸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. 네. 참 씨름에 얽힌 추억을 다들 갖고 계시네요. 네, 그 김종현 아나운서도 씨름에 대한 추억 있지 않으세요? 저는 그 사실 씨름을 진짜 제대로 본 게 중계를 시작하면서였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래서 그 아예 이 스포츠를 보통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게 될 때 현장에서부터 계속 보고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잖아요. 그렇죠. 뭐 관중으로 매 경기 방문하기도 어렵고. 근데 딱 이제 저는 시작부터 현장에서 선수들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확실히 눈으로 보는 직접 보는 스포츠는 박진감이 이렇게 넘치는 거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중계하러 갔을 때 이 그 숙소에서 잠깐 겨울에 그 반팔 차림으로 외출했는데
문이 잠겨가지고 새벽에 뭐 그런 얘기. 저는 뭐 선수들이 반팔로 나온 걸 보고 멋있었다 이런 걸 줄 알았는데. 저는 절대 죽을 때까지 잃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창문으로 기어 들어갔던 아 진짜요? 네, 창문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막 몸이 다 긁히고 네, 그래서 씨름 생각만 하면은 제가 이 방과 씨름했던 아 그러네. 아픈 생각이- 기억이네요. 네. 그리고 씨름 1세대 시절을 보면은 인기가 진짜 대단했잖아요. 네,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뭐 워낙 이 전설적인 선수죠. 이 이만기 선수가 당시에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서 1억 3,500만 원을 받았다고 그 해요. 당시에. 80년대에는 뭐 어마어마한 액수였죠. 네. 그리고 당시에 이 초대 천하장사 중계 시청률이 60%를 넘었고요. 뭐 5시 30분부터 중계를 시작을 해서 거의 뭐 9시 뉴스 직전까지 이 씨름 중계를 했다고 하니까 완전 프라임 타임에 했네요. 그렇죠. 명절. 거의 뭐 인기 스포츠의 딱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겠죠. 또 음. 관중도 찾으면은 1만여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. 그만큼 이 씨름판이 꽤 번창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진짜 스타급 선수들도 뭐 이만기 전 선수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. 그 당시 이제 이만기 선수도 있었고 이제 대항마로 있었던 이준희, 이봉걸 3, 2 세대가 이제 1세대라고 저는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강호동, 백승일 또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르네상스가 오죠. 이태현, 김영현, 황규현, 뭐 들소 김경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씨름의 희열에 나온 잘생기고 젊은 선수들이 또 인기를 많이 끌고 맞아요. 있죠. 맞아요. 이게 다 쭉 보면은 각자 개성들이 뚜렷했네요. 네, 이 1세대의 그 선수들의 기술을 보면요. 이 각자 뚜렷했던 장점들이 있었어요. 뭐 이만기의 들배지기, 그리고 이봉걸의 이 큰 신장을 그렇죠. 활용한 밀어치기, 그리고 이승삼, 그러니까 털부장사였죠. 아, 이 네네. 뒤집기 기술, 또 뭐 구경철의 잡채기 이런 다양한 기술 씨름들의 진수를 이 맛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당시 1세대의 모습이었고요. 그러면서 뭐 씨름 황제 이만기라든가 인간 기중기 이봉걸, 네. 또 뭐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 닉네임도 있던 시절이었어요. 예. 이 뭐 스타니까 당연히 이런 닉네임이 붙을 수 있었겠죠. 그러면서 개인 스포츠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팬덤도 상당히 뚜렷했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. 이 별명도 붙은 거 보면 확실히 옛날 별명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기중기 뭐 네. 이런 거. 네. 별명들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만기 선수의 인기가 엄청났다면서요. 초대 천하장사였던 이만기 선수인데 이제 최욱지윤을 꺾으면서 천하장사가 됐는데 재밌는 게 이만기 선수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 씨름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승한 대회가 천하장사래요. 그 전까지는 1위를 한 번도 못했던 거죠. 예.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얼마나 이만기가 유명했냐면은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만기를 몰라야 서울대 간다. 공부를 하려면은 이만기를 몰라야 한다.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 사실 그 당시에 이만기 선수가 계속 독식을 하니까 좀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처음으로 이만기 선수가 왼손잡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제 삿발을 오른손으로 잡는 허리 삿발을 먼저 잡게 하는 규정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키 작은 이봉걸이나 이준희 선수가 비교적 키가 크니까 그 당시 이제 원래는 무릎을 꿇어서 삿발을 잡잖아요. 네. 그 당시에 선체로 삿발을 잡게 하는 약간 그런 식의 편법 규정도 일시적으로 생겼을 정도로 이만기 선수가 정말 절대 강자였던 거죠. 당시에 이만기 선수의 가치 평가를 했던 신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요. 네. 당시에 그 이만기 장사가 이 가수 조용필보다가 수입이 더 많았다 이런 기록이 진짜요? 있어요. 아, 인기가 네. 아니라 수입이요. 네, 수입이 오.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상금에다가 뭐 여러 가지 광고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. 다 합쳐서가 당대 최고의 인기 그 연예인 1위가 이주일 씨였다는데 예. 이주일 조용필보다가 이만기 장사가 훨씬 더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어. 대단한 일이었고 당시에 1,500만 원이라는 이 상금을 천하장사 첫 번째 거뒀을 때 했거든요. 네. 그때 이 이만기 장사가 어떻게 이제 썼는지 나중에 회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세금을 32% 떼고 1,200만 원을 받았대요. 네. 그러고 나서 200만 원은 카퍼레이드 차 대절하는 데 썼고 어. 500만 원은 모교에 기부를 하고 어. 나머지 500만 원은 마을 잔치에 썼다고. 어. 그래서 남은 게 없었다. 이렇게 또 세상에. 회고를 한 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도 수입 1위였으니까 뭐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하긴 네. 수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. 할 수 있는 플렉스 아닌가. 네. 이렇게 씨름이 좀 주목받게 된 게 그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생기고 나서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. 예, 82년에 이제 씨름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프로로 출범하기 위한 민속 씨름위원회라는 게 발족을 해요. 그러면서 83년도에 출범을 하고 4월에 이제 초대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개최를 하면서 이만기 장사가 초대 장사로 오르게 됩니다. 이 천하장사 씨름 대회 막 생겼을 때는 말 그대로 민속 씨름이었죠. 네, 당시에는 태백급, 금강급, 한라급, 백두급 이렇게 4개 체급으로 시작을 했었고요. 그쵸. 이후에 이 태백급이 없어져서 이제 새 체급으로 운영이 됐다가 1991년 5월에 금강급까지 없애고
거기에 이제 백두급, 한라급 그리고 단체전이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됐던 적이 있었고요. 그 전에는 사실 씨름 전국대회가 아무리 큰 규모로 했다고 해도 이 최고 상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초대 천하장사 대회 이 우승 상금이 1,50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이 씨름 선수들한테는 이 상당한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어떤 무대였고요. 뭐 그 당시에 이 금송아지 트로피 그렇죠. 그리고 뭐 가마 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대대로 내려왔고 이 1986년에는 그 유명한 노래죠. 천하장사 만만세 그 노래 있죠. 네. 이 노래가 저는 천하장사 만만세가 저기 제목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게 아니에요? 알고 보니까 씨름의 노래라는 제목이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정말 제목도 옛날 그래서 같은데. 김연자 씨가 예, 아, 안무 맞아요. 파트의 김연자 씨가 이 노래를 불렀고 이 전 국민적인 어떤 사랑을 받았죠. 그래. 여러분 그 다 아시겠지만 네네. 이 태백, 금강, 한라, 백두가 어떻게 정해진 건지 아십니까? 그 산의 이름을 통해서 제가 지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. 네, 산 높이 기준인데 네. 제가 알기로는 그 출범할 때 전 국민의 공모를 받았다고 아, 맞아요. 아, 공모전이 신문에서. 있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상금이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. 아. 많은 분들 지원한 것 중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산 높이 기준으로 무게를 정해서 그래서 백두, 한라, 금강, 태백이 됐다고 네, 그냥 자랑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. 역시 씨름 쪽이 손에 나오니까 고급 그런 어떤 비교적 눈이 정보를, 반짝반짝해지면서. 네, 이럴 때라도 아는 거 말해야지. 네. 네. 자, 이만기 선수가 일단 초창기에 그 씨름 인기를 주도했고 그 이후에 천하장사 계보 쭉 뭐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? 네, 뭐 처음에 이만기 장사, 이어서 강호동 장사가 또 그렇죠. 상당한 이 관심을 모았었죠. 그리고 나서 이 모래판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 백두급에서만 20번 우승했던 이태현 장사가 있었고요. 네. 이어서 이 골리앗 김영현,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는 이 테크노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41대 천하장사를 기록했던 최홍만 선수까지 네. 이 정도가 이 천하장사 계보를 이은 선수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중에서도 그 이만기 대 강호동의 맞대결 그 약간의 욕설도 나오고 했던 거는 그렇죠. 지금도 TV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당시가 이제 그 90년 18대 천하장사 준결승전인데 첫 판을 강호동이 이기고 두 번째 판 앞두고 기합을 지르면서 이제 기선제압을 시도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저희가 이제 그 KBS 스포츠에 제작한 다큐에 보면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나오는데 사실 강호동 선수가 당시 선수죠. 신인 데뷔전 때 기습 공격에 당합니다. 양 선수가 모두 삿바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태클이 들어오면서 지거든요. 이거를 이제 똑같이 갚아줬어요. 물론 아하. 상대가 이만기는 아니었고 이번에는 강호동이 이만기를 상대로 기습 공격을 해서 그 한 판을 따낸 거죠. 네. 그래서 이만기 선수는 이미 굉장히 열받은 상태죠. 예. 기습 그쵸. 공격을 당했으니. 그런데 이 원래 무릎을 꿇고 그 전에 대결에 있을 때도 삿발을 잡아야 되는데 두 선수 다 무릎을 안 꿇어요. 아. 너가 먼저 꿇어라 이러면서 기선제압을 계속 하려고 노려보고 서로 그 와중에 감독들까지 신경전하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이제 고성이 오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패배 후에 매우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또 강호동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만기가 결국 깝죽대지 마라 이 XX야 이렇게 일가를 하죠. 발음이 너무 네. 되게 이렇게 잘 그 씹은 당시 그 이만기 장사의 마음에 감정이입하여. 그러자 이제 이 강호동 선수가 당시에 소리 지른다고 뭐라 하는 거 있냐 선수한테 이러면서 바로 또 쪼쪼 가서 어필을 합니다. 예. 그런데 결국 두 번째 판도 강호동이 이겨요. 그러면서 이제 강호동이 쓰러트린 다음에 잡아주려고 손을 내밀었던 이만기가 딱 부딪힙니다. 아, 맞아요. 그러면서 이게 약간 그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아하.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 게 결국 강호동은 이 대회에서 천하장사가 됐고 그렇죠. 이만기는 1년 후에 은퇴를 했거든요. 네. 그때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가 전성기에서 붙은 적은 없죠.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대결하는 영상이 지금도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한 100만 회가 넘은 이야.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. 네. 뭐 이 두 선수의 이런 어떤 장면,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 과거에 이 야구에서 보면은 최동원과 선동열의 그런 그렇죠, 대결, 그렇죠. 퍼펙트 게임이라는 또 영화로도 많이 또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네.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좀 더 이 씨름이 좀 더 가치를 알려서 이 영화화가 된다면 이 장면, 이 대결은 뭔가 영화화하면 굉장히 좀 반드시 의미 나오죠. 있겠다. 네. 예,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엔딩 크레딧 할 때 실제 영상이 같이 나오는 거죠, 이제.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두 선수가 전성기 기량으로 맞붙는다면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? 저는 그 강호동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체급이 일단 다릅니다. 이만기 선수는 당시 한라급이었고 강호동은 백두급이고 그리고 유연성이 워낙 좋아서 상대방이 힘으로 밀어붙여와도 허리 힘이 워낙 좋아서 그 버티는
그 영상도 꽤 유명하거든요. 네. 그렇죠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성기에서부터도 이만기 선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도 기술적으로나 이제 스피드에서는 사실 강호동 장사가 워낙 그 대단한 선수였지만은 네네. 그래도 그 이만기 장사가 처음에 천하장사에 딱 오르고 나서 그 뒤에 한 수년간 이어져 왔던 그런 어떤 기세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또 여러 그런 어떤 이 장사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이 경험들까지 다 이 비춰보면 그래도 전성기 때 이만기 그리고 전성기 때 강호동이 맞붙었다면은 조금 그 이만기 장사가 어허. 제가 봤을 때는 어.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이 주제는 참 많은 분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씨름이 언제부턴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됐어요. 그리고 씨름이 이제 프로화도 되면서 팀들이 많이 생겼거든요. 뭐 보혜, 럭키, 현대, 삼익. 그런데 역시 이제 모든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장벽이었던 IMF가 터지게 되죠. 예. 그러면서 잇따르게 팀이 해체되면서 쇠락을 좀 걷게 되고 마지막 프로 팀이었던 현대 3호 중공업도 2008년 10월에 이제 팀 해체를 하면서 탈퇴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프로화에 앞장섰던 한국 씨름연맹은 회원 없는 단체로 유령 단체가 돼버리는 그런 서름도 있었죠. 네. 이게 팀이 자꾸 없어지면 선수들은 강제 은퇴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 당시에 선수들이 이제 팀이 없어지면서 이 강제로 선수들이 이제 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었고요. 저는 당시에 그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좀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게 뭐 최용만이라든가 뭐 김영현, 이태현 이런 선수들이 나중에 뭐 K1이라든가 그런 격투기 종목에 나와가지고 이 선수로 변신한 모습을 좀 봤을 때 네. 오히려 저는 좀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. 물론 많은 어떤 사람들의 시선 또 뭐 조명 이런 게 좀 있기는 했지만 저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모래판 위에서 받았으면은 조금 더 빛나 보이고 그렇죠. 조금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저 선수들이 씨름을 하지 못하고 이 다른 어떤 이종 격투기 이 스포츠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저는 당시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네. 많이 났습니다. 더군다나 막 큰 성공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죠. 예, 그런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랬던 씨름이 최근 들어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.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. 스포츠 잘 압니다. 김종현의 스포츠. 스포츠 설 특집 우리 씨름을 소개합니다. 정현호 KBS 스포츠 PD,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요새는 근 몇 년 사이에 씨름의 인기가 많이 올라왔어요. 네. 뭐 씨름의 희열 이후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. 만약에 당시에 이 코로나 상황이 없이 그대로 만약에 이 생중계까지 하고 그 대회가 맞아요. 치러졌다면은 더 이 씨름이 대박을 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요.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그 어떤 인기를 또 등에 업고 또 김종현 아나운서도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. 국민 아나운서가 돼서 그렇죠. 그런 좀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. 큰일 날 뻔했네요. 네. 지키겠습니다.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스포츠. 네. 네, 뭐 근데 이 씨름이 사실 네. 저도 처음 이제 중계를 하라고 했을 때는 워낙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좀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. 옛날 스포츠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좀 터부시했는데 제가 그 왜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배를 하는 거 따라가서 보고 이러잖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때부터 그 유튜브에서 인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막 이제 플래카드가 나오고 네. 여성 팬분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대포 카메라 이런 거 나오고. 네, 그렇죠. 선물을 갖다 주고 끝나면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렇죠. 이거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. 네. 네, 좀 안타깝습니다. 네. 네. 요새 그래도 씨름 경기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2011년부터 백두급 체중 이제 규정이 상한제에서 하한제로 바뀌면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경량급 이제 기술을 많이 쓰는 예. 화려한 기술 실험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생겼고 제가 보기에는 그 태백급과 금강급의 부활이 약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확실히 그 경량급 선수들은 중량급보다 뒤집기라든가 그렇죠. 발기술, 손기술 이런 화려한 기술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삿바 규칙도 개정이 됐죠. 삿바를 잡는 기준인 하의에 하얀 부분폭이 더 늘어나면서 더 세고 확실하게 삿바를 잡으면서 강력한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또 경기를 그러니까 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예전에 많았잖아요. 맞죠.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줄이고
뭐 장외패를 뭐 없앴다든가 뭐 이제 더 잡기 이런 것도 이제 민속 대회에서만 허용을 한다든가 예. 네네.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니까 확실히 요즘 씨름이 조금 더 박진감 넘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. 예,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계 시간 잡아놓은 것보다 항상 일찍 끝나더라고요. 이 대회를 네. 하면은 맞아요. 네, 씨름 경기 시간도 실제로 단축이 됐잖아요. 네.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중계를 하면은 씨름 중계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루할 거라 생각하는데 경기 시간이 1분이거든요 한 예. 편당. 그래서 특히 경량급은 그 시작하자마자 바로 기술이 들어가고 10초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맞아요. 그럼 이제 저희 같이 슬로우 모션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하면서 그 순식간에 하느라고 정말 경량급은 중계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빡빡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맞아요. 중계를 하게 되면. 예. 네.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도 그 계속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소리를 계속 질러야 해서 네. 항상 음이탈이 나더라고요. 이게 축구보다 더 소리를 많이 질러야 돼서 네. 그렇죠. 짧은 시간에. 네, 슈팅을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맞아요. 씨름은 굉장히 자주 이 자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. 재밌게 그래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최근에 스타급 선수들도 다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확실히 인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아요. 네, 확실히 이 영상 그 조회수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네. 수백만 회 뭐 이렇게 음. 올라가는 것들도 자주 보이게 되고요.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씨름의 재미적인 그런 요소,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뭐 여성 팬들이라든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로 많이 이제 각광을 받는 분위기가 됐고요. 네. 뭐 예전에 씨름하면은 이렇게 부채질하는 어르신들이 뭔가 좀 아, 상징처럼 예, 대량하고 여겨졌고 있고. 네. 그렇죠. 뭐 과거에 더 올라가면 이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왔던 아 그렇죠. 예, 그 씨름에서도 네. 이 부채질하는 양반의 어떤 모습들도 실제로 있기도 했는데 아까 이제 김종현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플래카드 들고 뭐 환호하는 그런 어떤 이 팬들 또 이 발랄한 문구가 담겨 있는 뭐 플래카드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요즘 이 많이 눈에 띄는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관중을 찾지는 못하지만 예, 그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로 지금 맞아요. 예,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씨름장에서 플래카드에 우유빛깔 써 있는 걸 볼 줄은 전 진짜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말이에요. 근데 예전에는 백두급을 메인 경기로 보는 시각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그것도 달라졌어요. 요즘에는 이제 그 앞서 말했던 그 씨름에이얼 선수들이 대부분 경량급이잖아요. 네. 그렇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더 근육질의 몸매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타성이 좀 더 돋보이는 측면도 있고 저는 보면서 이 경량급 선수들에게 천하장사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꽤 신선했어요. 왜냐하면 네. 뭐 이만기처럼 한라급 정도는 그래도 천하장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태백급이나 금강급은 천하장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제 이 경량급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면서 실제로 저번 2020년 천하장사 때는 금강급과 태백급에서 또 천하장사를 뽑는 그런 대회가 열리는 걸 보면서 좀 좋은 취지의 대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. 했습니다. 자, 그 또 다른 이제 스타 선수들이 나와 주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맞아요.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 나갈 만한 대세는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 꼽고 싶은 선수가 2년 연속 이 천하장사에 올랐던 이 장성우 선수가 좀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. 뭐 과거에 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해서 실험 무대에 뛰어들어서 곧장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회에서 이 좋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천하장사까지 오른 그런 어떤 과정들이 상당히 좀 눈길을 모으고 아직도 그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성우 선수가 이런 어떤 대세를 이끌 또 한 축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안전한 선택 아닙니까? 근데 이 그래서- 장성우 선수가 굉장히 외형적으로 네. 공부 잘하게 생긴 맞아요. 모범생 모범생 쓰고 네. 그래서 저는 외형도 굉장히 좀 스타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씨름의 희열 우승자기도 하고 저번 그 금강 태백 통합 장사에서 또 우승을 했던 임태혁 선수 체력 조건도 좋고 그 얼굴도 우유빛깔이 그 임태혁 임태혁 선수 선수죠. 플래카드였어요. 그렇죠. 네. 그거랑 이제 그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허선행 선수 살인 미소로도 유명한 예. 네. 이런 선수들에게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럼 김정현 아나운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나서 예. 그렇죠. 어떤 선수가 좀 대세라고 느껴지세요? 전 현재 대세는 아니지만 진짜 이 선수는 앞으로가 엄청 잘 되겠다라고 생각한 선수가 지난번 작년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에서 장성우 선수랑 붙었던 고등학생 신분의 최성민 선수인가? 네. 네,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이게 백두급 같은 경우는 이 몸무게가 140kg이잖아요 현재. 그래서
그 키가 조금 작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근육과 살을 많이 찌우잖아요. 근데 이 선수는 애초에 키가 크다 보니까 정말 그 군살 없이 몸이 돌덩이 같은 몸으로 이만하게 서 있는데 이제 10대라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형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. 진짜로. 네. 네. 그래서 와, 이 사람은 제가 많은 씨름 선수들 인터뷰해봤지만 키도 덩치도 산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처음 결승 올라간 건데 고등학생이 맞아요. 그 2대2 가가지고 마지막 판에 그 비디오 판도까지 갔었거든요. 맞아요. 진짜 치열했어서 이 선수는 앞으로 크게 될 선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. 맞아요. 김종현 아나운서의 픽, 네. 원픽. 네. 이것도 근데 약간은 좀 무난한 픽이에요. 그 정도로 최성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처음부터 보여줬기 때문에. 저희 다 오늘 사실 무난한 픽만 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 태백장사 경기가 있었고 이제 내일 금강장사랑 또 모레 한라장사, 일요일에 백두장사 경기까지 열리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선수들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? 최근 그 씨름판을 보면은 약간 독주하는 선수들이 있어요. 그래서 금강장사 같은 경우는 임태혁, 그다음에 이제 한라장사는 최성환, 백두장사는 장성호 이런 절대 강자들이 있는 추세인데 이런 강자들에게 대항할 결승전에 올라오는 선수들 위주로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기에 뭐 대항할 선수로는 금강급에는 뭐 많이 또 알려져 있는 선수들이죠. 뭐 최정만 선수라든가 네네. 이승우 선수 있고 한라급에는 작년 시즌에 3관왕을 달성했던 이 오창록 선수도 있고, 예, 또 뭐 베테랑 김보경이라든가 또 작년에 그 왕중왕전에서 이 한라장사에 올랐던 김민우 선수도 이 도전장을 던질 만한 그런 선수고. 또 백두급에서는 정경진, 손명호, 김진 또 이런 선수들이 장성호에 대항할 만한 그런 어떤 선수로 꼽힙니다. 네. 자, 그 제가 중계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정말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 해보겠습니다. 씨름이 지금의 이 찾아온 기회, 인기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? 저는 그 SNS에서 좀 인상 깊은 댓글을 소개하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한국 씨름협회는 지금 이 씨름에 물들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은 다시 이 인기는 다른 종목들로 넘어갈 수 있다. 그러면서 대형 스타의 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는 저 스타들이 언제 나오는지 그걸 알 수 있게 일정을 확 프로모션을 하면서 누구는 언제 나오고 누구는 언제 나오니 플랜카드랑 카메라 준비해라 이런 식의 프로모션이 필요하다. 이런 댓글이 좀 인상적이었죠.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선수들의 어떤 뭐 경기력도 많이 좋아졌고 또 팬 서비스도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세대 교체도 잘 이루어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? 시스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프로화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거나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씨름 전용 경기장이나 이 상설 경기장 같은 그런 어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이 환경을 만들고 볼거리가 많아지고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도 더 찾고 인기도 더 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관중과 함께하는 또 젊은 층이 특히나 조금 더 많이 찾으면서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씨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앞으로도 이 씨름 계속해서 잘 발전해 나가면서 저도 한번 열심히 같이 탑승을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해주시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씨름을 소개합니다. 여태까지 정현호 KBS 스포츠 PD,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